하늘의 경고라고 인식된 천변-제의 현상이 발생하면 과연 통치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통치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현상은 1월식과 해성, 객성 등 묘송의 출현이었습니다. 1월식은 통치자나 관료들이 하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아 발생하는 부덕의 소치로 여겼습니다. 세종 때 대표적인 점성술서인 천문유초에는 일식은 달이 해를 가려 일어난 것으로 단단히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음이 양을 이기는 것이어서 중대한 변으로 여겨져 예로부터 성인이 두려워했다고 하죠. 더 나아가 일식에는 수덕을 하고 월식에는 수영을 하게 되는데 예로부터 임금이 제의를 당하면 두려워하면서 몸을 낮추고 행동을 닦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수독은 덕을 쌓는 일이며 수영은 형벌을 줄이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식이 발생하면 임금과 관료들은 하늘에 구식례를 드려 수성하고 죄인을 풀어주거나 혹은 곡식을 나눠주는 등 하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노력했죠. 왕립 천문대에서는 1월식이 일어나기 5개월 전에 1월식을 정확히 계산하고 예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월식 날짜, 1월식 시작과 끝나는 시각, 해가 가려지는 정도와 방향 등 세밀한 예보에 맞춰 구식례가 치러졌죠. 왕과 대신들은 모두 제복을 입고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인정전 앞뜰에 모여서 식이 일어나는 방향을 향해 엎드립니다. 이후 식이 시작되면 향을 피운 뒤 일식의 경우에는 양기를 북돋는 북을 치고 월식의 경우는 음기를 북돋는 징을 칩니다. 그리고 식이 진행됨에 따라서 관측한 식의 모습을 그려 왕에게 바치고 식이 끝나면 북, 징, 치기를 그친 뒤 왕과 대신들은 복귀합니다. 1월식이 지평선 가까이에 발생해서 관측하기가 어려울 때는 관원을 한양의 남산 등 높은 산에 올라 관측하게 하고 불화살로 신호를 알리게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궁궐에서뿐만 아니라 팔도 감령의 관찰사도 구식례를 행하고 그 관측 기록을 중앙에 보고하도록 했죠. 예측이 어려웠던 해성이나 객성의 출현은 심각한 천변-제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해성의 출현은 반란이나 전쟁 또는 왕의 죽음에 대한 전조로 여겨졌죠. 천문유초에는 해성의 출현을 군사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며 옛것이 물러나고 새것이 벌어지는 조짐이라고 해석합니다. 조선시대 성종 2년 12월 해성이 출현하자 반란이나 전쟁을 대비한 성변 계엄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1506년 7월 잦은 해성의 출현을 보고하는 신하들에게 연산군은 불만을 품기도 했는데요. 이때 왕립 천문대인 관상감을 폐지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세의 불안함을 부추긴다는 이유였죠. 국립천문대의 운영 및 규정을 기록한 서운관지에 따르면 해성 출현 시 이를 관측할 TF팀인 성변축구청을 구성했습니다. 일상적인 관측의 경우 3명이 입직하지만 해성이 나타나면 행정관료인 문관 축구관을 추가로 선발해서 매일 5명의 순번을 정해서 관측에 임했죠. 관측자는 소관이를 사용해 매일 해성의 출현 일시, 입수도와 거국도, 위치, 이동상황, 크기와 색, 꼬리의 길이와 방향, 소멸 일시 등을 세심히 관측해서 1일 보고서인 성변축구단자에 기록합니다. 해성이 출현한 즉시 먼저 국왕의 비서실인 승정원과 왕세자의 교육기관인 시강원에 구두나 관측상을 짧게 적은 소단자로 보고해서 왕과 세자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성병축구단자를 작성해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럼 구체적인 사례로 현존하는 천변 등록에 기록된 성변축구단자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664년 11월 26일 밤 오경 사이에 진수 동쪽에서 꼬리처럼 생긴 것이 나타났다. 입직관이 모두 궐문 밖에서 문틈으로 승정원에 알리고 정식 보고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1664년 12월 12일 밤 타경 사이에 해성이 진수 밖에서 보였는데 점차 서남성과 우할성 사이로 나아가서 처음으로 익수의 17도 반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북극과의 거리는 109도였다. 성체와 색깔은 어제보다 성대해졌고 꼬리의 자치 역시 성하여 거의 일장남짓에 이르며 폭이 5에서 6천이었는데 익성 가운데로 뻗어나갔다. 관상감 부봉산 안, 부사 맹륜, 관상감 직장천, 겸교수 박, 홍문관 수찬 오. 이처럼 1664년 11월 26일부터 1665년 2월 15일까지 출연한 혜성에 관해서 일일 성변 특후단자가 모여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출연 시간, 위치, 꼬리의 길이와 방향 등 정량적 데이터는 물론 혜성이 위치한 별자리와 혜성 형상 스케치, 보고한 내용, 그리고 관측에 임한 5명의 입직자 명단 등 모두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성변 특후단자를 기초로 매일 아침 왕과 대신들은 조례에서 혜성 출연에 대한 제의적 의미를 논하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웠답니다. 혜성이 처음 출연하고 바람과 우레가 또 놀래키니 하늘이 전하를 계고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이어서 음산한 무지개가 해를 찌르고 금석이 낮에 나타나니 아마도 전하께서 하늘에 대응하시는 것이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닙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선 한결같이 두렵게 생각하고 시종 나태하지 마소서. 혜성이 막 사라졌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늘 제변을 만난 당초처럼 하시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아름다운 나라의 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 현종 6년 1월 7일자 기사로 자문을 담당하던 홍문관 관원 김만기가 혜성과 낮에 금성이 출현하는 등 천변 제의 현상에 대해 현종에게 올린 상소의 일부입니다. 김만기는 천변 제의는 하늘이 군주를 꾸짖는 징조이니 수성하여 하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현종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